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멀리 왔습니다. 제가 우리 그 양평 긴거리 로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123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 천막 당사로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뭐 천막 농성장에서 낮과 밤을 지새면서 계시는 거 이유 그런 것 좀 들어보고 지금 뭐가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집권 여당에서는 뭐 자기들 합리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더 탐사 지금은 뭐 뉴 탐사로 바뀌었는데 그런 데서 그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저희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인용 보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또 응원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멀리서 와주셨는데, 아이고, 별 네,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일단 음, 우리 독자들에게 네, 뭐 한 말씀 하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123일째 예. 천막농성 이어가고 있는, 네, 음. 제명되었다가 복직된 양평 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제 가처분 신청으로 그동안 이제 네, 직무정지 저기 네, 됐던 게 이제 회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네, 군의회 맞아요. 이렇게 네, 다시 의원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죠, 지금요? 네, 네. 그러면은 매일 아침에 의회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다시 농성장으로 오시고 일어나요? 네, 일단 회기가 11월, 있으면은 뭐 참여도 하고. 네, 회기 때는 음, 회기 준비를 하고 회기에 예.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좀 농성 천막을 제가 덜 지킬 것 같고 예. 11월 1일에 예. 인용이 됐어요. 예.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11월 1일부터 다시 제가 출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기 분청 별관에 예. 의회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가 또 여기 동지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요렇게 네, 제가 사람들 없을 때나 이럴 때 또 여기 와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저희가 이런 뭐 네, 방송을 하는데 이런 천막 농성장에서 처음이죠. 방송하기는 처음이거든. 처음이고 네, 색다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한 2년 전에 네네. 여기 공흥지구 문제가 예, 불거졌었고 그렇죠. 예. 저희도 그때 피켓팅도 하고 이제 음. 자료 요청하고 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공흥지구가 그 장모 네, 장모, 예, 장모가 장모 아파트 세운순이 예, 아파트 아파트 저 재개 저 예, 시행한 거죠. 네, 예, 아파트 예, 시행사고요. 예, ESIND라고 예, 100억 가량의 수익을 냈어요. 예. 개발 이익을 몇 세대 정도 됐죠? 350세대고요. 네, 5동. 음, 그랬는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음, 그런 뭐 부동산 특혜였고요. 예, 네, 그때 분명히 문제가 존재했었거든요. 예, 개발 시한을 불법으로 연기해줬고 네, 군에서 그리고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 네, 분명히 있었고 명백한 사기 혐의도 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어요. 예, 대장동에 묻히고 네, 대장동에 당하고 예, 근데 그때 공흥지구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싸웠으면 저는 대선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현역 의원은 네, 아니었고요. 지금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양평군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어쨌든 담당 직원들이나 네, 담당 부서 담당자들한테 계속 제가 자료를 요구해 왔어요. 예, 예,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고 살펴보고 계속 제보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예,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예. 제가 국힘당 의원들 전원에 의해서 제명까지 당했잖아요. 국힘당 단독으로. 그래서 제명은 뭐 당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내용이든 절차든 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났고 네, 저희도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워낙 많이 네,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네,
그 내용들을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중대 이제 3대 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양평 3대 특혜 네, 비리. 양평 3대 특혜 비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이렇게 그럴까요? 3대 특혜 비리 네.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일주일 만에 처가로 종점 변경하고 이 내용 네. 삭제 지시한 국토부 뭐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국정농단이죠. 예. 국민들이 70% 가깝게 예. 국정농단이다. 예. 특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표출하고 계시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양평 국민들을 비롯해서 예. 수도권 주민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6번 국도를 이용하는데 정체가 극심하다 보니까 네. 너무나 불편하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 내달라 뭐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계획된 거였어요. 예. 그리고 15년 동안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합의하고 아무 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없었고요. 검토를 끝내서 음. 2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예.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당연히 저희는 종점은 양서면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다라는 공식 문서가 국토부에 발표가 됐고요. 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던 거였던죠? 그 이유가 강상면으로 변경된 이유가? 국토부에서는요? 국토부에서. 예, 국토부에서는 맨 처음에는 양평 주민들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근데 사실상 양평 주민들이 종점 변경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게 2023년 올해 5월 8일 날 국토부 홈페이지에 변경되는 노선이 처음 나올 때까지는 종점이 몰랐어. 변경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라고 요청한 사람들은 알 수도 있죠. 미리 얘기해주고. 그것도 주민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양평군의 뭐 담당 부서나 양평 지역구 의원, 지금은 뭐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성구 의원이나 국힘 쪽에서의 뭐 어떤 모의나 합작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네, 뭐 이의를 제기했거나 바꿔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점이 변경된 사실을 저희는 알았고 그랬는데 그 종점 인근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부부와 또 일가의 땅이 27지 13,000평 가량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등기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종점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그 땅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건 합리적인 의혹이죠. 의심이 들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그 이후에도 이 원래 원한 노선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도 종점을 옮겨야 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변경된 노선이 바뀌는 종점이 원래의 종점 노선보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라는 것도 국토부에서는 제시하지 못했죠. 결국은 다 수치 조작이나 뭐 교통량 부풀리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라는 것 이번 국토위원회 국감에서도 밝혀졌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부동산 특혜를 특정 세력에게 그것도 특정 대통령 사람에게 특정 사람에게 그것도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그 부동산에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게이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의혹 제기를 하고 싸웠고 지금 거의 많은 지금 부분이 상황은 밝혀졌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변경을.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안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혹이 제기되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백지화를 했다가 또 다시 슬그머니 또 밀어붙이려고 주민들이 하다가 원하면은 뭐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 뭐 여론을 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몰아붙이려고 했고 최근에는 10월 그 국토위 국감을 앞두고 급조된 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비씨값 분석 보고서였어요. 근데 이 비씨값 분석도 변경안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많이 조작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 그래서 저는 국토위 국감을 통해서 약 90%는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부동산 비리다라는 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종점 변경을 추진하지는 못할 거다.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그 노선이 딱 결정이 돼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 네. 5월까지 국토부에 고시가 되기 네, 전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토부가 그걸 변경을 하고 네, 그 변경을 해서 그 왜 변경을 했지? 의아해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 대통령 있었죠. 일가의 네. 대통령 처가의 땅이 네, 13,000평이요? 네, 13,000여 평. 네,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의혹 제기를 한 거고 네, 그것이 문제가 지금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 드러나 가지고 그게 이제 의혹 제기한 부분들이 대부분 또 어느 정도 사실로 네, 사실로 드러난 네.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고 저는 그냥 그런 것 있는 같아요. 상황인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남양평 IC 휴게소 입찰 공고 전 동문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하고 동문이 운영하도록 뭐 네, 특혜를 네. 운영권 특혜를 줬다 네, 도로공사에서 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 특혜. 이 남양평 IC 휴게소, 남한강 휴게소라고 예, 예, 하는데요. 이것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 이소영 의원이 좀 찾아내고 예, 질의를 예. 하고 여기 그 휴게소 부지에 또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저희도 같이 갔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사는 거의 끝났어요. 예. 뭐 발표된 걸로는 85% 공정이 완료됐고 네. 15%. 없던 휴게소가 생기는 건가요? 그게? 네. 근데 이게 휴게소만 놓고 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남양평 IC도 저희는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양평 IC가 2016년에 개통이 돼요. 네. 근데 중부내륙고속도로 부교주 IC와 양평 IC 사이에 남양평 IC를 준 건데 예. 양평 IC와 이 새로 생긴 남양평 IC 거리가 5km가 안 돼요. 너무 보통 짧은 거, 예, 한 20km 기준이- 정도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휴게소가 기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부교주 IC와 양평 IC가 2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중간에 IC가 굳이 들어설 이유도 없는데. 보통은 없죠.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양평 IC를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저희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병산리 땅 문제가 터지면서 더 좀 짙은 의혹을 가지게 됐죠. 예. 그 2016년은 공흥지구 개발이 완료돼서 그 입주를 하던 시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땅이 대통령 뭐 처가 땅으로 예, 향한다 이런 예, 농담이 예, 있을 예. 정도로 양평에서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생겨난 남양평 IC고 이 남양평 IC가 그 공모 선정이 됐는데 예. 이 공모 선정이 되는 조건이 예. 휴게소가 있는 IC예요. 예. 그래서 휴게소가 있는 IC가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휴게소 IC로 공모를 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평군에서 응모를 했고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한 70% 가깝게 양평군이? 네, 예. 드리면서까지 무리해서 공모를 했는데 또 기준이 되지 않아서 여러 번 반려됐던 IC가 예. 2012년에 확정이 돼요. 예. 근데 그 2012년은 이제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던 때고 예. 2013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모든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죠. 여주지청장 하다가 박근혜 네. 뭐 관련해 가지고 좌천당하고 내려갔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IC는 휴게소 IC라서 휴게소가 있는 전제 하에서 네.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 남양평 IC는 휴게소 없이 IC가 먼저 건설된 최초의 사례예요. 네. 그러고서 나중에 휴게소는 휴게소를 최근에 또 지금 저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휴게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 공정을 완료했고요. 네. 15%만 남았어요. 네. 완료까지. 근데 그 15%를 민간이 투자하고 15년 동안 수익을 보장받도록 계약이 됐더라고요. 최초예요, 이것도 전국에. 15년 동안 수익이 안 나도 수익을 이제 양평군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보통은 네. 그 수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건 네, 임대 계약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수수료가 지금 이 위즈코프라는 데서 네. 낙찰받은 위즈코프라는 데서 제시한 게 13%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그 영업이익의 네, 13%만 13%. 떼주고 나머지는 네, 가지는 가져가고, 거죠. 예,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크게 부담이 어, 없는 거죠. 15년간은 그게 보장이 되고요. 보통 휴게소 20%, 25% 네. 수수료 띄고 뭐 이러는데 영업이익의 13%예요? 아니면 매출액의 13%예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수익의 13%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례적인 게 예. 보통 국내에 이 재정휴게소가 208개예요. 이 남양평 남한강 휴게소까지 합치면 208개인데 208개 중에 90%는 도로공사에서 100% 공사를 그렇죠. 예, 맞아요. 완료해서 맞습니다. 예, 한 5년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래요. 90%가. 예, 예. 그리고 나머지 10%는 민간이 100% 투자를 예, 하되 예, 예. 25년간 수익이 보장이 네, 되는. 네, 네. 근데 이거는 15%만 투자하고 15년 이익을 보장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여기가 특혜 처음 있는 최초. 사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일단 의혹이죠, 의혹.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거. 네. 남한테는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해주고 여기만 유일하게. 네, 예. 유일하게 특혜성 계약이 성사가 예. 됐는데 또 공교롭게 그 낙찰을 받은 업체는 대통령 학교, 대학교. 네, 대학 동문인데 네. 이게 지난 대선 당시에 음.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는 예. 그런 회사였어요. 아, 관계가 없을 맞습니다.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밝혀졌던 게 이 사업건에 대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기도 전에 예. 10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잖아요. 아, 미리. 미리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네, 그래 보인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 두 번째 의혹도 제가 봐도 네. 이 개발이나 개발 쪽에 뭐 전혀 문외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네. 일단 의혹이라는 건 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세 번째 의혹이 이제 그 공흥지구 아파트 네, 관련해서 네. 그 처남 네. 대통령의 처남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가요? 네, 오빠의 전화기를 보통 네. 수사를 할 때 네, 압수수색 먼저 보통 하죠. 사람들은 네. 저를 수사한다면 제 네, 핸드폰부터 뺏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전화기 압수를 세 번이나 영장을 네.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내용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공흥지구 문제는 네.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네. 최은순 일가와 그 최은순 일가가 이제 전체 회사 네. 임원으로 되어 있는 네. ESIND라는 개발업체가 이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사실상 양평군에서 그 특혜를 많이 본 거죠. 네.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2014년 종료되었어야 하는 사업을 2년간 연기해줘서 2016년에 네.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네. 근데 2014년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종료되지 못하면 보통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어떤 제재를 받아요. 아니면 뭐 개발 부담금 뭐 그런 걸 물어야죠. 그렇죠. 예. 과태료나 이런 걸 물거나 과태료를. 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네. 양평군에서 알아서 셀프로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2016년에 개발이 끝났을 때 그 매출은 800억, 예. 그 다음에 수익은 개발 이익은 한 100억 정도로 보고가 돼 있는데 예.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무슨 뭐 공무원들이 부담금을 부과를 안 했을 때는 네. 무슨 이유를 댔을 건데. 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네. 비용 부풀리기를 위해서 네. 최근에 밝혀진 거는 그 토사 유출에 대한 위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공흥지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고 자료 정리를 했었는데요. 개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네. 꼼수들을 많이 부려요. 근데 이제 양평에서 보면요. 그 최근 10년간 이 공흥지구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아파트 개발로 개발 부담금을 미부과한 데는 유일하고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을 산정 방식을 예를 들면 원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매입가나 그 판매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매입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감정평가는 누가 감정을 한 거죠? 양평군에서?
뭐 어떤 아니면 기준을 이쪽 가지고 예, 했겠죠. 예, 업체에서 예, 했거나. 업체에서.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그 개시 시점 지가를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예. 매입가로 한 데는 또 유일해요. 공시지가보다 한참 높잖아요. 그렇죠. 매입가가. 예. 그렇기 때문에 매입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에 예. 저희는 좀 문제의식이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네. 이 3대 비리가 네. 어떻게 보면 대장동 이거보다도 이것이 무슨 만약에 전체적으로 네. 또 네. 합쳐져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엄청나죠. 네. 뭐 이건 대장동하고는 게임이 견줄 아닐 수가 것 없죠.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 시한을 불법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았는데 네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 2014년에 완료되었어야 할 공사를 2016년까지 연장을 해주는데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2015년에 공흥지구를 하수 처리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줘요. 아, 하수 처리 까지 시설 거기까지 해주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 전에 2014년까지는 네. 이게 하수 처리 구역으로 편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면 개인 하수 처리 개인이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개인 하수 처리장도 만들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관로 자기들이 깔아서 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죠. 예,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원래는. 네, 네, 네. 원래는 그렇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었어야 하는 네. 거죠. 만들고 14년까지 완료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네, 저도 지역 언론에 있지만 그런 정도 상황이면은 네, 지금 그 내용만 가지고도 지역 언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를 근데 왜 아무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나요? 저는 그게 우리 의원님 빼놓고. 저는 그 당시에는 아니고. 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고요. 네, 네, 제가 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공흥지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네. 양평군이 워낙에 네. 이 최은순 일가의 특혜를 봐준 김성교가 군수를 네. 하던 10년, 1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엄청난 비리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었고 그리고 함부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을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예, 선출직 권력보다 더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공무원 권력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보통의 이제 그런 아파트가 시골에 이제 어떻게 지어지면은 네, 그런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그거는 어떻게 그걸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조그만 동네에서 네. 아파트가 뭐 네, 몇백억짜리 사업이 네.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서 개인 사업자가 시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허가를 내줬다가 네. 그 비용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 그쵸. 거예요. 약- 몇십억, 몇백억 들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은 한 20억 정도 네, 보더라고요. 네. 저 정도 네. 규모면. 그 그런데 이제 비용을 이제 줄여주기 그 위해서 비용도 사실은 줄여준 거죠. 사실은 예,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부지를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긴 이익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